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저 멀리 뒤로 하고 하나인 님께 힘과 용기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다 분명하게, 보다 명확하게, 보다 짧게 이 사실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이 사실을 늘 둘로 쪼개버리죠. 이것은 매우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생겨났을 때 인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의식 주관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의식 주관이라 하고, 이 세계를 대표하는 것을 나무라 했을 때, 나무가 가장 많고 흔하죠. 이 나무를 세계 객관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나무 객관이다. 이렇게 둘로 쪼갠 다음에 의식 주관은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느냐? 생각, 아이디어, 또 표상, 이렇게 떠올린다 이 말이죠. 이미지를 떠올린다. 생각, 아이디어, 표상, 마음, 발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식 주관을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단어는 결국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엇이냐? 외부, 그러니까 의식 주관을 내부라 하고요. 의식 주관을 정의하기를 외부 세계 대상을 의식 마음 안에 나타낸다 이렇게 합니다. 외부 세계 대상을 의식 마음 안에 나타내는 것, 이것을 의식 주관이라 하고요. 그렇다면 이 나무 혹은 세계 객관은 무엇이냐? 바로 외부 세계 대상이죠. 외부 세계고요. 이것이 물질 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생명 현상 혹은 진실, 사실, 이 하나의 생명 현상, 이 하나의 진실, 이 하나의 사실을 오랜 시간 동안 몇천 년, 몇만 년, 몇백만 년 동안 어떻게 쪼개었느냐? 바로 의식 주관과 세계 객관으로 쪼갠 다음에 세계 객관은 별도로 있고요. 또 의식 주관은 별도로 있어서 의식 주관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외부 세계 대상을 의식 주관 안으로 가져와서 그 안에서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저기 보이는 나무, 여기 보이는 컵은 외부 물질 대상입니까? 아니면 의식 안에 나타난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는 하나의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 나무가 있고요. 즉 1차로 객관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의식 안에 들어온 나무가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생겨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이는 이 컵도 추가를 합니다. 지금
나무와 컵이 보인다 이 말이죠. 즉 숲속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창밖에 보이는 나무가 있고 집 안에서 나무를 보면서 차를 마신다. 그러면 나무와 컵, 이것은 객관이죠. 사실 몸도 육체도 객관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검증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 보이는 나무와 이 보이는 컵은 그렇다면 지금 객관 나무 컵인가 아니면 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나무와 컵인가 이 말이죠.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무는 하나만 있고 컵은 하나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현대과학, 현대 뇌과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외부 대상 세계로 알고 있던 이 나무와 컵 그리고 육체는 이게 전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매우 그럴듯하다. 자, 그러면 다시 묻죠. 우리가 여태까지 외부 물질 대상으로만 알았던 이 나무가 소위 말해서 의식 주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객관 물질 나무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객관 물질 나무는 어디 있느냐? 없죠.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외부 세계, 그러니까 객관 나무라고 여기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저 나무와 저 컵이 객관 나무고 객관 컵이라면 소위 말하는 의식 주관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다 이 말이죠. 혹은 현대 과학의 피상적인 상식이 이야기하듯이 이 나무와 이 컵이 의식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라면 우리가 그토록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겼던 이 객관 나무, 객관 컵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 즉 의식 주관과 나무 객관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즉 주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불성이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의식이다, 단일 의식이다, 한마음이다, 진여다, 진리다, 반야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객관에 상대한 의식도 아니고요. 주관에 상대한 세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과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전부 두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럼 두뇌 밖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했죠. 현대과학이 그런 얘기를 하기 몇백 년 전에 임마누엘 칸트는 시공간과 12개의 카테고리, 이 12범주 전체가 전부 주관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관념론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칸트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전체가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눈 것이 엉터리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나누는 이 이론에 의하면 외부 대상이 아니고요. 이미 분석을 하려는 순간 이미 벌써 의식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부 대상 나무와 의식 안의 나무가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외부 컵이라 하면 지금 의식 안의 컵은 찾을 수 없고요. 이걸 의식 안의 컵이라 하면 외부 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과학은 뇌과학 일부죠. 그것도 전체 과학이 아니고요. 일부 과학에서는 이 전체가 두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밖에 궁여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이 임마누엘 칸트는 이 전체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 전체가 즉 시공간 감성 형식과 12범주 5성 형식 전체가 즉 의식 마음 정신이 이 의식 마음 정신 안에 모든 세계가 이미 들어있다라고 하고요. 이 모든 세계를 표상하는 즉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객관이 있다고 또 상정을 했어요. 이 밖에 이 전체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과 주관 이 전체가 표상으로서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도 칸트의 충실한 제자처럼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의지는 물 자체다 하면서 물 자체, 즉 의식 주관 밖에 물 자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객관입니다. 물 자체는 절대 객관으로서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이 나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컵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죠. 이것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물 자체 이 외부 절대 객관 이걸 물 자체라 하고요. 딩안지라 합니다. 물 자체. 이 물 자체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우리가 주관이라 하는 것과 객관이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칸트는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엉뚱한 또 다른 스마트한 약간 세련된 이원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원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다시 플라톤 이론과 똑같아져요. 원본과 그림자, 본질과 현상, 그림자의 세계와 진짜의 세계, 그 동굴의 비유가 다시 칸트에 와서 이 표상의 세계와 물 자체의 세계, 쇼펜하우어에 가면 의지와 표상의 세계로 또다시 나눠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진짜의 세계를 찾아가야 되고요. 이것은 전부 가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이원성이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불이다. 그래서 물 자체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전혀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서 절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왜 물 자체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물 자체는 인간 이성의 한계다. 그러니까 추구하지 말자 해서 형이상학을 박살을 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물 자체를 칸트 자신은 어떻게 알아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저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이 이원성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엉터리라는 게 밝혀지니까 또 다른 이원성 기발하고 좀 더 스마트한 또 다른 우상숭배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현대과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대성기실론에서 얘기하듯이 이 의식 주관 인아
아집이죠. 또 나무 세 개 객관이 있다는 법아 전부 아집입니다. 두 가지 잘못된 집착을 깨부순다. 이게 대치사집이라 해서 이런 이원성은 있지 않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의식 주관과 나무 객관은 동시에 생겨나고 동시에 사라지는 단일 의식 안에서의 자기자각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 주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 객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둘은 본래 정체가 하나의 단일 의식이고요. 하나의 단일 의식이 사랑의 자기 경험을 하기 위한 체험 장치로서의 임시적인 설정이다. 그것을 붓다께서는 무아 영기다 했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셨죠. 이것이 무아 영기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진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유치하게 무슨 어린애 같은 그림을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생사 문제 해결은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시크교도 아니고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철학도 아니고요. 형이상학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컬트 신비주의도 아니고요. 무슨 비밀 그룹의 비밀스러운 그런 전성도 아니고요. 심지어 과학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신인가? 미신도 아니고요. 인문학도 아니고 이것은 교양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것은 그저 지금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바로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진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생명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생명 활동의 이야기고요. 진실이라고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라 하면 또 엉뚱한 형이상. 그래서 진짜고요. 진짜의 활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있는 그대로 또 빼고, 그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형이상학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과학도 아니고 옛부터 있어 온 본래의 생명, 본래 진짜, 본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진짜에서 가짜가 나오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가 전부 진짜다 이 말이에요. 알고 나면 가짜와 진짜가 전부 진짜다. 그래서 오직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그 어떤 이름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름은 의식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경전과 어록에서 모든 이름은 그저 마음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모든 이름은 그저 의식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식을 어떻게 보고 듣고 만지느냐, 이렇게 의식을 보라 이 말이죠. 저기 나무, 뜰 앞에 잣나무가 있다, 여기에 컵이 있다, 이렇게 의식을 만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의식을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의식을 어떻게 듣느냐, 의식을 어떻게 의식해서 듣느냐, 이렇게 듣고요. 의식이 어떻게 의식을 만지느냐, 이렇게 만지고요. 어떻게 의식이 의식을 먹느냐, 이렇게 먹는다 이 말이죠. 세계 시공간 물질이 곧 의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만지느냐, 이렇게 만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가리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가리킨다. 이것이 유일하게 삶과 죽음을 통쾌하게 통과하는 유일한 열쇠고요. 사후 세계에서 우리가 종횡무진, 자유롭고 평화롭게, 편안하게, 유쾌하게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유일한 열쇠고요. 지금은 거의 사라져 없어져 버린 비밀 전성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대성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과 개인 의식을 뒤로 물리고 하나님께 힘과 용기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